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 개발자 아니면 현대 사회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커피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목차는 커피 산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페셜티 커피란, 세 번째는 커피 맛의 요소, 네 번째는 요즘 내가 마시는 커피, 이렇게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피 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커피 산지는 이 특정 그 위도에 좀 한정해서 이렇게 좀 재배가 되는데, 그 범위, 그 남이 25도에서 북이 25도 사이에 적도를 끼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도 부르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커피가 주로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커피가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해발 600에서 2000m 사이, 또는 영평은 18도에서 22도 사이에, 또 강수량이 또 1500에서 연간 강수량이 1500에서 2000ml 사이에 강수량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배수가 또 좋아야 됩니다. 이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또 그늘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산의 경사면이나 고원 이런 쪽에 커피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그 커피가 재배되는 곳을 보면은, 주로 이제 정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열대 기후들에 있는 나라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산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과테말라에서 이 중미 쪽에 있는 이곳, 그리고, 이쪽도 그 안데스 산맥이 있는 쪽이죠. 그리고 사실 브라질 쪽에는 산맥이 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 아프리카 여기 오른쪽에 좀 산이 이제 험하게 있는, 이쪽이 그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크게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런 데서도, 네, 커피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TMI로는 국내에서도 커피는 재배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해요. 아직은 이제 시험 단계고 어떤 이제 농장 열정을 가지고 진행한 부분이라서, 얼마나 이 세계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좀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인 산지를 한번 소개드리면, 중남미 쪽에는 브라질 상토스, 과테말라 안티과, 온두라스, SHB, 콜롬비아 수프리모, 또 코스타리카 따라주라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지역 농장의 이름과 같이 연결돼 있고, 아니면은 그 커피의 그레이드가 같이 묶여져 있는 식으로 이름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인도네시아 자바가 유명하죠. 개발자들은 자바 다 알죠. 그 자바에서 나는 자바 커피가 있고요. 또 인도에는 그 몬순 말라반 이런 게 있고,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AA 등의 커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도 유명한데요. 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시다 이런 커피들이 있고, 탄자니아도 탄자니아 AA 이런 식으로, 케냐 AA, 르완다도, 네, 지금 네이밍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르완다에서도 맛있는 커피가 많이 납니다. 이 그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생산량이 많고 접하기가 쉬운 원산지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스페셜티 커피가 그 SCA라고, 그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제 단체가 이제 이 기준을 매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향미, 바디, 후미, 밸런스 이런 것들을 이제 10가지가 된 항목들을 그 커핑 테스트를 해가지고 80점 이상 맞는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커핑 테스트라고 하면은 그 커핑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물 온도, 또 컵의 크기, 여기서 커피의 분쇄도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커피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딱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야 공평하게 매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로 해서 점수가 잘 나와서 스페셜 커피가 됐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마케팅에도 활용이 되고 실제로 그 스페셜티란 이름을 달고 나오는 커피는 또 맛도 보장이 되는 그런 점이 또 있죠. 또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그 COE 이런 대회도 있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도 어떤 커피의 점수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국가 안에서 그 여러 그 커피 농장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대회이고요. 여기서 86점 이상이면 COE 커피가 될 수 있고 내셔널 위너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상위 10개 샘플을 다시 평가해서 1등부터 10등 이렇게 총 탑 10을 등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점수가 매겨진 커피들은 바로 진공 포장되고 바로 경매에 붙여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커피 생두를 산다 이럴 때는 보통 이 커브 엑셀런스라는 거를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서 여기 커브 엑셀런스에 참여 그 대회가 개최되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코스타리카 원두를 살 때 코스타리카 그 COE에서 1위를 한 제품이다. 그러면은 그 코스타리카에서 맛이 제일 좋은 커피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커피를 또 바로 경매로 사서 또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 다른 건데 이건 또 마이크로랏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거는 등수를 위한 개념은 아니고 보통 커피 그 생두의 그 판매 그 명에 이런 마이크로랏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넓은 그 커피 농장 재배지가 있는데 일부 지역을 특별 관리해서 그 원두 맛을 최대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소량만 생산되는 그런 원두이고요. 보통 이렇게 관리된 원두는 농장 주들이 특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맛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랏이 붙거나 스페셜티 또는 COE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어디 가서 이제 커피 시킬 때 이런 게 붙어 있다. 그럼 맛있겠구나. 저는 적어주고 그냥 성공하게 됩니다. 커피 맛의 요소에 대해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기후, 토양, 품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각각 기후, 토양, 품종이 지역별로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각각 지역별로 커피 맛이 이렇게 다르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제 제일 맛있기로 유명한 커피들, 자메이카 블루마티, 하와이안 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맛이 평가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별점으로 매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똑같은 품종을 재배해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에디오피아 예가체프를 팔고 있는 카페를 갔는데 그 커피가 대충 어떤 맛을 지니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후, 토양, 품종에 대해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두가 원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면은 로스팅 영향도 매우 큽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로스팅을 이렇게 가볍게 할수록, 로스팅을 적게 할수록 산미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좀 이제 로스팅이 많이 진행될수록 좀 더 원래 원두가 가지고 있던 아로마, 맛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바디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진짜 쓴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가 그 생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로스팅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산미가 좋다고 했던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커피는 로스팅을 가볍게 해서 산미와 그 꽃향기를 강하게 낼 수 있도록 한 요 정도 선에서 로스팅을 마치는 식으로 해서 대부분 그렇게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과테말라 안티구아라는 커피는 이제 스모크한 향이 장점인 커피이기 때문에 그런 커피들은 보통 요런 그 중간 로스팅 이상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밸런스 있는 맛과 또 스모키한 향도 좀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생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또 추출 방식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같은 커피도 추출하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높은 온도에서 내릴 경우에는 그 쓴맛이 커지게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낮은 온도에서 내리면 쓴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드브루 커피를 많이 마셔보셨다면은 쓴맛이 나는 콜드브루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그 입자의 크기, 분쇄도에 따라서도 맛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커피를 더 곱게 분쇄할수록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들이 더 안에 더 쓴맛이 가장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입자가 고우면은 쓴맛도 금세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을 미쳐서 보통 그 좀 산미가 좋은 커피들은 아니면 그런 향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방식의 추출 방식인 핸드드립 커피가 더 입자의 어떤 분쇄도가 더 그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그 곱지 않죠. 이제 좀 더 거칠게 분쇄가 돼서 그 향을 더 살리게 되는 방식의 커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추출 시간에 따라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빨리 추출되는 성분이 이제 색소, 맛 성분. 그러니까 추출 시간이 짧을수록 그 맛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추출 시간을 길게 가져가게 되면 그 쓴맛 성분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 드립을 하게 될 때도 이거를 2분 만에 하느냐, 3분 만에 하느냐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오는 그 쓴맛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마시는 커피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최고의 맛을 찾아다니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죠. 되게 귀찮고 그런 가게도 많이 없죠. 근데 가끔 저희가 어디 거리를 다니다가 그런 커피를 파는 카페에 가서 이런 거를 마시게 되면은 또 맛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커피는 이런 맛도 나는구나. 설탕을 안 타도 이렇게 달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 제가 먹는 거는 1층에서 파는 백방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그냥 이제 싸고 접근성 좋고 간편해서 제가 매일 마십니다. 카페인 서플라이 있죠. 네, 또 저는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 맛도 평가하게 되고 뭐 그러는데 뭐 미안하진 않습니다. 다 어떤 가격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타협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믹스 커피를 마실 때도 편의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극대화하면서도 그 달짝지근하면서도 맛있는 구수한 맛 최고죠. 나쁜 커피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원두커피 겉핥기 세미나에 여기까지 했고요. 레퍼런스는 여기 있는 사이트를 좀 참조했고 또 제가 예전에 찾아봤던 그런 오래된 지식들은 여기 다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